안녕하세요. 미술과 표현 첫 번째 조형 요소와 원리의 발견을 설명할 조이쌤이에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작품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하고 그 시각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생각 열기. 조형 요소와 원리는 작품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이 작품은 마티스의 왕의 슬픔입니다. 화면 중앙의 검은 물체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조형 요소와 원리는 주제 표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두드러진 조형 요소와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마티스의 작품이 좀 뭔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마티스는 평생 색채와 형태의 균형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1941년부터 지독한 관절염으로 손에 붓을 쥐는 것조차 힘들어하자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붙이는 꼴라주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가운데에 야자수 잎사귀를 닮은 손의 패턴, 그리고 왼쪽 위에 흩날리는 잎사귀와 떨어지는 눈물을 상기시키는 마른 목골의 형상, 오른쪽 아래에 지그재그 선들과 밝은 오렌지색으로 무용수의 운동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조형 요소와 원리 중에 첫 번째 조형 요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라는 작품입니다. 조형물에서 벽면으로 확장하는 무수한 점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구사마 야요이는 자신의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강박관념과 편집증, 환각 증상, 이러한 것들을 무수히 반복되는 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조형 요소의 두 번째, 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스미스가 만든 허드슨 강 풍경이라는 작품이에요. 미국 뉴욕시티를 지나가는 허드슨 강의 아름답고 유연한 강물의 모습을 강철 스테인리스 스틸을 용접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공간을 드로잉하듯이 선의 형태로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지요. 조형 요소의 세 번째, 면과 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다니는 느낌을 주는 색들의 면, 그리고 아르프의 작품을 보시면 자연 요소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형태입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은 곧 면이 되고 면이 조합하여 형태가 되는 것이죠. 조형 요소 중 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의 아이다란 작품은 기둥 같은 수직의 색면들을 나열했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겹겹이 겹치면서 색깔이 섞여 보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지요. 질감은 촉각적인 요소로 물체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거칠거나 매끄럽거나 딱딱하거나 부드러움 등 다양한 재료의 질감을 회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질감이라고 합니다. 재료 자체로 느낄 수 있는 건 재질감이라고 하고요.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질감이라고 합니다. 양감이란 입체감에 물체의 부피와 무게에 의한 덩어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테로의 마거릿 공주는 땅딸만하고 둥근 형상을 통해서 인물의 양감을 표현했습니다. 덩어리감 또는 부피감이라고도 말을 하죠. 비례와 동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트라케 니케, 이 작품은 승리의 여신인 니케, 그리고 날개가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입체 조각에서 비례와 운동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발라에 끈에 묶인 개의 역동성은 아주 열심히 달리는 강아지의 발을 한번 보세요. 생동감과 동세가 느껴지죠?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지는 걸 동세, 그리고 화면에서 아름다움의 최적의 비율을 비례라고 합니다. 점 2는 점점 크고 점점 작아지는 이러한 것들을 점이라고 합니다. 색조와 명암의 형태에서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점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티보 파이 진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팝 아티스트 티보는 케이크와 샌드위치, 장난감 잭밥 머신 등을 반복된 이미지로 그려서 대량 생산의 소비 사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미국인들의 꿈에 대한 기억과 욕망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 그림은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물감을 겹쳐서 두껍게 바르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림 속의 케이크를 살짝 문지르면 생크림이 묻어나올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른쪽의 작품, 저드의 무제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전혀 감정과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미니멀리스트로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고 같은 형태의 사각형이 반복과 통일되어 보입니다. 알베르티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파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예술가이자 이론가로 알려져 있던 알베르티가 기하학적인 문양의 대칭 구조로 세운 피렌체 최초의 르네상스 양식의 파사드입니다. 이 파사드라는 말은 건축이라는 말입니다.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1300에서 1350년 사이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면을 중심으로 기하학적 형태와 소용돌이가 완벽하게 대칭과 균형을 이루는 건축물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딱 접었을 때 좌우가 대칭이죠. 조형 원리 중 강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 뭔가 생각나는 문구가 있지 않으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명제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내세우며 신에게 항거했다면 이 물신이라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실을 숭배하는 현대인들이 소비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을 비꼰 작품이에요. 크루거는 자극적이고 전략적인 몽타주 이미지와 붉은 글씨체를 이용해서 도전적인 메시지를 아주 크게 강조한 작품입니다. 대비와 율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의 작품과 라일리의 작품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의 말이 있는 풍경은 이 마르크는 노란색 풍경과 파란색 갈기를 지닌 붉은 말이 강렬한 색채 대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인상주의, 야수파, 미래파, 입체파 영향을 역동적으로 색채 감각으로 흡수하면서 자연 속의 동물과 인간, 자연의 우주적인 통합을 이 색채로 강렬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른쪽의 라일리의 작품은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율동의 묘미를 보여줍니다. 약간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선을 자세히 보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느껴집니다. 자연을 관찰하여 얻은 파문의 패턴을 조형화한 것으로 착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 1967년까지는 백색과 흑색의 작품을 주로 다루었는데 그 이후에는 3가지 색, 5가지 색으로 색채를 사용하여 더욱더 미묘하고 깊이감 있는 화면을 연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습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 미술에서 작품의 주제나 특징을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조형 요소는 조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예요. 이미지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
선, 면, 형, 색, 질감, 양감, 공간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형 원리는 조형 요소들이 유기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상호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형 원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표현 의도보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동, 대비, 비례, 균형, 대칭, 강조, 점의, 반복, 통일, 변화, 조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형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조형 요소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유기적인 짜임새 가지고 서로 어울리는 것은 조형 원리라고 합니다. 2번 화면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생동감과 활기를 줄 수 있으나 지나치면 산만해지는 조형 원리는 1번 통일, 2번 점의, 3번 비례, 4번 변화, 5번 대비.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조형 요소와 원리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